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한국 문학의 거장 이청준 작가의 명작 눈길입니다. 근데 단순한 시골 고향 가는 이야기? 뭐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한 인간의 복잡한 심리, 그 마음속 깊은 곳이 어떻게 철저하게 발가벗겨지는지 그 숨막히는 과정을 오늘 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진 빚. 여러분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숫자로 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한 아들이 아주 단단하게 쓰고 있던 방어적인 심리적 가면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진짜 흥미진진하거든요. 자, 첫 번째 파트, 서두르는 귀경입니다. 이야기 시작을 보면 서술자인 아들이 찌는 듯한 한여름 더위를 핑계 삼아서 시골집을 막 도망치듯 떠나려고 해요. 늙은 어머니를 뒤로 하고 서울로 빨리 가버리려는 이 갑작스러운 결정.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대사를 한번 볼까요? 내일 아침 올라가야겠어요. 하루를 쉬어도 제 일은 사흘을 버리는걸요. 와, 진짜 차갑죠? 서술자의 철저한 실용주의가 아주 뼈 때리게 느껴집니다. 나이든 어머니가 계신 그 비좁은 공간에서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절박함,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극적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아들인 서술자 본인은 난 장남으로서 할 도리 다 했어. 어머니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굳게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내가 보기엔 남편이 불쌍한 노모한테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인 거죠. 이어서 두 번째, 빚이 없다는 환상입니다. 이제 이 서술자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철벽을 치는지 그 방어 기자의 속마음으로 쑥 들어가 볼게요. 핵심은 이겁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의 대차대조표, 즉 잔고가 0이라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술자가 말하는 이 빚이라는 단어의 뜻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한테 빚은 말 그대로 돈 혹은 채무적인 의무, 딱 그거예요. 난 갚을 빚이 전혀 없다는 이런 철저히 계산적인 마인드가 어머니와 감정적으로 뚝 떨어져 지내는 걸 아주 완벽하게 정당화해주는 튼튼한 방패막이가 된 겁니다. 사실 여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긴 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형이 완전히 집안을 파산시켰는데 서술자가 그 빚을 다 떠안고 조카들의 형수까지 혼자 다 먹여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뼈 빠지게 희생했는데 어머니한테 무슨 빚이 더 있겠어? 이렇게 믿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그 끔찍했던 경제적 고통을 방패 삼아서 지금 어머니에게 느낄 수 있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들을 다 튕겨내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 지붕과 옷괴입니다. 이제 마을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이 어떻게 깊이 숨겨져 있던 진실을 끄집어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마을에 지분 개량 사업 보조금 5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진짜 맴집 포인트입니다. 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어한 이유가 본인이 편하게 살려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자기가 죽으면 시신을 눕힐 방 한 칸, 그리고 멀리서 와준 문상객들한테 순소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면을 차릴 장내 공간, 딱 그걸 원했던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소망이죠. 그리고 어머니 방에 있는 낡은 옷괴 일하기가 나옵니다. 예전 번듯한 5칸짜리 기와집에 살 땐 아주 잘 어울렸던 큰 가구인데 지금은 그 퀴퀴하고 좁은 흙집에 덩그러니 놓여있단 말이죠. 이게 과거의 풍요로움과 현재의 비참함을 확 대비시켜주는 동시에 집안이 망했다는 그 뼈아픈 상처를 자꾸만 찌르는 일종의 망령 같은 존재입니다. 네 번째, 과거 들추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아내의 역할이 정말 큽니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의 그 단단한 멘탈 갑옷을 와장창 깨부수고 아주 깊이 묻혀있던 진실을 수면 위로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떠나보내실 때 어머님 심경을 듣고 싶어요.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아주 집요하게 캐묻기 시작하죠. 남편이 쳐놓은 그 두꺼운 장벽 뒤에 시어머니의 희생이 평생 묻히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남편이 옆에서 꼼짝없이 그 이야기를 다 듣게끔 딱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드디어 남편의 철벽이 무너지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튀어나옵니다. 18년 전 그날 밤, 사실 그 옛날 집은 형의 빚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상태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고등학교에 가려고 떠나는 어린 아들한테 이 끔찍한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집이 된 그 빈집을 몰래 쓸고 닦으면서 마치 아직 우리 집인 척 아들에게 고향집에서의 마지막 따뜻한 밥 한 끼와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주려고 그 처절한 연극을 벌였던 거죠.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 발자국 따라 걷기입니다. 방금 전 그 숨막히는 진실이 눈 덮인 새벽 산길을 홀로 걷는 어머니의 가슴 시린 발걸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번 해설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타임라인은 아들을 떠나보낸 뒤 어머니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처절한 여정을 보여줍니다. 캄캄한 새벽에 아들과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야속한 버스가 아들을 휑하니 실어가 버리죠. 그리고 어머니는 갓 내린 논 위에 찍힌 아들의 발자국만 보며 홀로 걸어 돌아옵니다. 날이 밝고 아침 햇살이 비추니까 갈 곳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산등성이에 주저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겁니다. 내 자서가 너하고 둘이 온 길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것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이 어머니의 생생한 독백 정말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서술자가 그토록 맹신했던 우리 사이엔 주고받을 빚이 없다는 그 계산적인 논리, 이 한마디에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돈으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무게를 보여주는 거죠. 오목오목 디뎌놓은 그 악의 발자국마다 한도 없는 눈물을 뿌리며 돌아왔제. 눈물로 저 악의 앞길만 빌고 왔제.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방 안에서 꼼짝 못하고 듣고 있는 아들의 마음이 되셨을 겁니다. 어머니의 그 조용하지만 거대한 희생의 파도에 온몸이 그냥 푹 압도당하는 느낌. 바로 그거죠. 결국 아들인 서술자는 어둠 속에서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 형언하기 힘든 달콤한 슬픔에 휩싸여서 이불 밖으로 일어나 아침 햇살을 마주할 힘조차 잃고 맙니다. 자신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엄청난 감정의 빚을 졌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고 그 철옹성 같던 방어막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자, 오늘 이 묵직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차가운 논리로 쓰여있던 계산서가 부모님의 그 깊고 깊은 희생으로 완전히 지워져 버렸을 때 과연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이 거대한 빚을 진정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이 여운 깊은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